네, 라이트 센 첫 번째 시간이죠. B 스텝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먼저 관련된 공식을 설명하고 나서 문제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 답을 구해볼 겁니다. 먼저 27번 볼까요? 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일 때,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가 5랍니다. 이때, 자, 여기가 A, 0, 여기가 자, 3, 3이래요. 그죠? 이것과 관련된 공식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점 A가 x1, y1이고 점 B가 뭐죠? x2, y2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자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따라하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따라해야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라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혼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용어가 있다면 용어도 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따라한 것을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요 방식대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먼저 자, 강의를 듣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든 먼저 따라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 내용 중에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가 있다면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하면 자,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방금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공식을 얘기했죠. 이 공식을 여기에 적용을 해봅시다. 자, x2 빼기 x1이니까 a에서 3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자, y2 빼기 y1이니까 0 빼기 3. 자, 0 빼기 3이니까 3이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의 루트 값이 5인데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여기가 제곱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a-3의 제곱을 전개를 해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9는 자, 5의 제곱이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5의 제곱이 넘어와서 자, 18과 계산해보면 a 제곱 빼기 6a 자, 빼기 자, 7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럼 a 빼기 7과 a 더하기 자,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a는 7이거나 자,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7이군요. 그래서 자, 4번이 답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32번을 볼까요? 네. 32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점 AB 사이에서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2,4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2,4 여기를 찍고요. 여기가 A입니다. 2,-4 그리고 자, B는 6,8이죠. 6, 여기 좀 찍어봅시다. 그럼 여기가 B. 자, 6,8입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이 점에서 그리고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어떤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점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거리가 같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달랍니다. P점의 좌표를 K, 0이라고 둡시다. 왜냐하면 P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 Y값이 0이죠. 그죠? 그래서 P점을 K, 0이라고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리 공식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 그죠? 이 공식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 이 AP의 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루트는 계산할 때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BP의 제곱과 같겠죠.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요 루트를 벗겨서 요 안에 것만 나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네, 두 점 사이 거리는 K 빼기 2의 제곱 K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BP의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어 볼 텐데, 자, K에서 6을 빼볼 겁니다. 그러면 K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AP 제곱은 BP 제곱이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개를 해봅시다. K-2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가 되죠? 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더하기 이쪽은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6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K-6의 제곱은 K제곱 빼기 12K 더하기 36 더하기 64가 되겠죠. 자, 양변에 K제곱을 빼주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K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랑 계산되어서 8K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합치면 100이 되는데 얘네들 합치면 20이 되지 않습니까? 20이 넘어와서 120이 되면 100에서 20을 빼면 얼마죠? 네, 80이죠. 그래서 K는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 A와 점 B 사이에 거리가 같은 X축 위에 있는 점은 8,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3번을 봅시다. 자, 대표 유형 3번인데요.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먼저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점 A는 마이너스 2,2니까 옆으로 두 칸 가고요. 자, 위로 두 칸 올라가겠죠? 여기 찍으면 되겠군요. 여기가 A점 마이너스 2,2고요. 그 다음에 B는 3, 마이너스 3이네요. 하나, 둘, 셋, 3, 마이너스 3 이쯤 찍읍시다. 여기가 B
3,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C는 2,4죠. 2,4 여기죠. 여기가 자 C. 자, 이런 이제 직선을 이제 이런 세 점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떤 삼각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모양상으로 봐서는 자, 정삼각형은 아니고요. 이 변의 길이와 자, 이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AB는 자, 앞에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자,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역시 5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루트 50이니까 자, 5 루트 2라고 쓸 수 있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BC를 봅시다. 자, BC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3에서 2를 빼봅시다. 1이죠. 1의 제곱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4를 빼봅시다.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자, 49네요. 그죠? 왜 4를 썼을까요? 네. 이러면 여기도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네요. 그죠? 네, 따라서 자, AB와 자, BC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되게 짧아 보이죠? 그래서 뭐 변의 길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B와 BC가 같은 것을 찾아보면 2번이겠죠. 그죠? 그래서 2번 AB와 BC가 같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두 점 OA와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OP, PA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O는 0,0이니까 원점이네요. 그죠? 자, O는 여기 있고요. 자, A는 어디 있습니까? 6,8이죠. 그래서 자, 6,8 여기를 지정합시다. 자, 여기가 A입니다. 6,8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임의의 점 P가 있답니다. 여기 어디 P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잠깐 P라고 두면 자, OP의 길이와 자, A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값이 되게 해달랍니다. 그러면 이 P점은 자,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자, OP의 길이도 길어지고 자, AP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멀리 갈수록 자,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P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P라는 점이 OA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여기 위에 있을 때 제일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직선이 최단 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직선 위에 P가 있으면 요 고리와 요 고리가 제일 짧아질 거니까 P가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 OP 더하기 PA의 최소값은 P가 OA 3분 OA 위에 있을 때 자, 최소값이 되니까 OP PA의 최소값은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0,0과 자, 6,8 사이에 자,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d는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 루트를 덮어 씌워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6 더하기 64의 루트니까 루트 100이 될 것이고, 자, 루트 100은 자 10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0이다. 이게 OP, PA의 최소값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5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볼까요? 자, 두 점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41번과 뭐가 다르죠? 네, 41번은 아까 OP 더하기 자 PA라고 해서 자 제곱이 없었죠. 그죠? 자, OP라는 선분의 길이와 PA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곱이 있죠. 자, 그러면 비슷한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아예 다릅니다. 아까는 이 OA라는 점 O와 점 A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선분을 이으면, 자, P가 여기 위에 어느 점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 OP 더하기 PA의 값은 모두 같았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있는 위치들의 값이 서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식 그대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자 X축 위의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K, 0이라고 두고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먼저 AP의 제곱을 나타내어 봅시다. 자, AP라는 것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공식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에서 루트가 있었을 때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두 점 사이에 자 거리 공식을 써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k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k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더하기 자 BP의 제곱 자 B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이 공식을 쓰게 되면 k-6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제곱이 되겠죠. 이때 k-2의 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가 되고요. 그죠? 여긴 25가 될 거고 k-6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네, k-6의 제곱은 k제곱 빼기 12k 더하기 36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4. 이 식을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k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2k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k니까 마이너스 16k가 될 거고 4, 25, 36, 4를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40이 될 거고 40과 25를 더하면 65가 될 거고 65에 4를 더하면 69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69라고 썼죠. 그리고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쓸 거예요. 완전 제곱 형태로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자 완전 제곱 형태의 함수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완전 제곱이 0이 될 때 자 그때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이죠. 이로 묶어내면
k제곱 빼기 8k가 되고요. k제곱 8k가 완전 제곱이 되는데 필요한 값은 얼마입니까? 네, 절반의 제곱이니까 16이 필요하죠. 그죠? 더하기 69에서 32를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얼마죠? 네, 37이 남아있죠. 그래서 2 괄호 k-4의 제곱 더하기 3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4일 때 최소값 37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유형 6번 49번을 풀어봅시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한 것과 같다가 성립함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박스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 정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자, 변 BC에 중점을 찍습니다. 중점을 찍으니까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자,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꼭지점 A와 자, 중점 M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연결합니다. 자,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하나요? 네, 얘를 이제 중선이라고 부르죠. 중선. 그죠? 그래서 이 정리를 중선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 한 것과 같다라는 게 이제 중선 정리라고 하고, 혹은 다른 말로 자, 파푸스의 정리라고, 네, 철저히 잘 모르겠고요. 자, 파푸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듯이 뭐 이렇게 길이의 제곱 하는 방식으로는 증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자, 이 삼각형 밑에 좌표 평면을 놓고 이제 삼각형 ABC 점 ABCM을 좌표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점 M을 좌표 평면에 딱 원점인 O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O로 쓰고요. 이제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BC를 X축에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C,0이라고 두면 C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으니까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고요? A, B. 자, 점 A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럴 때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다라는 식을 좌표로 각각 다 나타내 볼 겁니다. 자, AB의 제곱 더하기 자, AC의 제곱을 나타내 볼 거예요. 자, AB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AC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한 겁니다. 네,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a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b 제곱이 붙겠죠. 그 다음에 a 빼기 c의 제곱을 하면 a 제곱 빼기 2ac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더하기 b 제곱이 붙겠죠. 자, 그렇게 되면 2ac 자 길이 없어지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2 괄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자 am의 제곱 더하기 자 bm의 제곱을 구해볼 겁니다. 자, 얘를 구해볼 텐데요. am의 제곱은 자 점 a는 a, b고 점 m은 0, 0이니까 am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c에서 0을 빼는 거니까 c 제곱이 나오고요. 0에서 0을 빼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자 bm의 제곱은 c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니까 요 부분에 자 a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괄호 am의 제곱 더하기 자 b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 나, 다, 라를 채워 넣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BC를 X축,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으면 즉 여기 중점 M을 자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 M이 원점이다. 그죠?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C의 좌표를 각각 AB, C, AB, A, B 그리고 C, 0이라고 하면 꼭지점 B의 좌표는 자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으니까 B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C, B가 0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계산해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다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가 되고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여기서 계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 부분이 같으니까요. 집어넣어 버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52번이네요.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한 점을 P,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할 때 A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아, 내분점에 관한 문제네요. 자, 좌표 평면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8입니다. 그죠? 그리고 점이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마이너스 2라는 위치고 점이 자 점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A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자 2대 좀 더 갈까요? 2대 3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랍니다. 좀 안 맞나요? 조금 더 갈까요?
2대 3 이렇게 된답니다. 이 점이 P인데요. P점의 위치를 A라고 할 때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 AB를 3대2 자 AB를 3대2로 내분한답니다. 그러면 3대 2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랍니다. 이 점을 Q라고 한답니다. 이 Q점의 위치를 자 B라고 할 때 자 A, B의 값을 물어봤네요. 이거는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문제니까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점 x1이 있고요. 자 이 점 자 x2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그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 여기서 멀리 있는 거 길이 곱하는 거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mx2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자 n도 멀리 있는 거랑 곱합니다, 그죠? 네, n이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랑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nx1 이렇게 쓰겠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럼 P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P점의 좌표는 자 3 더하기 2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5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2 더하기 3이고요. 자, 2는 누구랑 곱합니까? 이 2는 멀리 있는 친구랑 2가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좌표랑 곱하죠. 자, 2랑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쓰는 김에 이렇게 씁시다. 더하기 자 여기 있는 3은요. 3이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3, 8 이렇게 멀리 곱하는 겁니다. 3이 발을 딛고 있지 않은 8과 곱한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8 정리하면 자 5분의 자 여기는 24고 여기 마이너스 4네요. 자 합하면 20이 되고요. 얘는 4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A는 자 4가 됩니다. 자 Q를 볼까요? Q는 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자 3을 먼저 쓰고요. 자 2를 나중에 씁니다. 이 3은 자 누구랑 곱합니까?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자 숫자 마이너스 2랑 곱하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는요.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 8이랑 곱하겠죠. 2 곱하기 8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5분의 자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여기는 16이 나오죠. 합하면 10이 되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자 2 따라서 AB의 곱은 얼마죠?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 거 볼까요?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자 7,1이고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이때 x 빼기 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52번은 어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자 내분하는 점을 구했다면 자 55번은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선분을 자 m 대 n으로 자 내분하는 점을 구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별로 다르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자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자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네, P점의 좌표는 자 저기 수직선과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자 mx2 더하기 nx1 그죠? 이 m과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랑 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과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랑 곱하는 겁니다. 자, 이거랑 자, y 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m 더하기 n분의 자, my2 더하기 ny1 이렇게 쓰겠죠. 이게 뭐다? 자, 이 점 AB를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봅시다. 두 점이 있어요. 그죠? 두 점을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7,1이랍니다. 그죠? 자, 이대로 자,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봅시다. 1대 4로 내분하니까 m과 n 자리에 1과 4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 1은 누구랑 곱합니까? 표시를 할까요? 네. 여기가 8,a고요. 여기가 b,9랍니다. 여기를 자 1대 4로 내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1은 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b랑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누구랑 곱합니까?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숫자, 여기 8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2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y좌표도 구해볼까요? 자, 얘를 좀 정리를 얘를 좀 정리를 하고 y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얘는 5분의 b 플러스 32가 되고 이 값이 뭐다? 네, 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나온 점이 7,1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내분점의 x좌표는 7이 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5가 되고 5가 올라가면 7, 5, 35가 되고 35가 되고 32가 되니까 넘어가면 b는 3이 되겠죠. 그죠? 네, b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y좌표를 구해봅시다. y좌표도 똑같이 구해볼 텐데 1 더하기 4분의 자, 1은 누구랑 곱합니까? 9랑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4는 a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4a 이 값이 얼마다? 자, 1이다. 요 값과 같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5를 올려주면 자, 9 더하기 4a는 5가 되고요. 자, 9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4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알았습니다. 그죠? 자, 점 A의 좌표는 자, 8, 마이너스 1이고 점 B의 좌표는 뭐다? 자, 3, 9더라. 이때 자,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중점에 관련된 식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죠. 그죠? 자, 이게 중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자, 중점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8과 3을 더하면 11이고 11을 반으로 나누면 자, 2분의 11이군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8이 나오고 두 수를 더하면 8이 나오고 자, 그걸 반으로 나누면 4가 나오겠죠. 그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 빼기 y니까 자, 2분의 11 빼기 4를 하게 되면 자, 2분의 3이 나오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공식, 자, 내분점의 공식, 자, 그리고 중점의 공식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60번을 볼까요?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Y는 2X 위에 있을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말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점 A는 2,0이네요. 그죠? 자, 여기 좀 있다고 봅시다. 자, 점 B는 0,7이군요. 여기 좀 있다고 볼 수 있군요. 그래서 여기는 자 0,7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자 선분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랍니다. 자, K 대 7로 내분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y는 2x라는 직선이고 자, 이 선분을 자 k 대 7로 내분하는 이 점이 자 y는 2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P라고 두어봅시다. 자, P라고 두고 여기에 B는 K 대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A, 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 P가 Y는 2X 위에 있답니다. 이럴 때, 자, 여기 있는 K 값을 구해달라. 이게 이 문제죠. 자, 우리는 이 점 P의 좌표를 자,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써볼 수 있죠. 그죠? 네, 내분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분점 공식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자,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고요. 그죠? 자, m 대 n일 때 이 m이 어디랑 곱한다고요?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자, 얘랑 곱하는 거죠. 그죠? 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n도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얘랑 곱하는 방식으로 갔었죠. 자, 그대로 한번 식을 써봅시다. 자, x좌표는 자, k 대 여기서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 게 선분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거니까 선분 A, B 이쪽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K 대 7로 내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K 플러스 7로 되고 자, 이 K 값은 누구랑 곱합니까? 얘랑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0이니까 없죠. 그 다음에 7은 누구랑 곱합니까? 여기 있는 2랑 곱하죠. 그래서 여기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y 좌표도 한번 써볼까요? 자, 분모는 k 플러스 7 그대로 쓰고요. 여기 있는 k 값은 y 값 멀리 있는 7을 곱하고요. 여기 있는 7은 멀리 있는 0을 곱하겠죠. 7과 0을 곱하면 0이니까 자 이렇게만 남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7k. 자, 이게 뭐다? 이게 자 여기 자 내분점의 좌표라는 겁니다. 이 내분점의 좌표 이 점은 y는 2x 위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x 좌표는 자 x에 y 좌표는 y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k 플러스 7분의 7k는 2 곱하기 자 k 플러스 7분의 자 14가 되겠죠. 자, 이때 k 플러스 7은 양수니까 양변에 k 플러스 7을 곱해서 없애줍니다. 이렇게 없애주면 남는 식은 7k는 2 곱하기 14고요. k는 얼마입니까? 4죠, 그죠? k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유형 64번을 볼까요?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이 AB는 BC를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이걸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점 A는 마이너스 4,0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A고,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리고 B는 1,2죠. 여기쯤 있어요. 그죠? 여기쯤 1,2가 있어요.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답니다. 이거는 까만 선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이 있는데, 이 AB는 BC를 만족시키는 점 C가 요 직선 위에 있답니다. 직선 AB 위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어디 C가 있답니다.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AB는 BC를 조금 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AB 대 BC는 1대2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AB 대 BC는 1대2.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AB가 1이라고 하면 BC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2배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리고 점 C의 좌표는 양수랍니다. 점 C의 X좌표는 양수랍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점 C가 있는데 그 C의 X좌표가 양수라고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길이만큼 더 가면 여기쯤 C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여기를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이 점과 이제 이 A, B, C를 보면 이 B점이 AC의 내분점이 되죠.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두면 AC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으로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내분하는 점으로 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죠? 한번 써봅시다. 1대2니까 1 더하기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뭘 곱합니까? 이 1은 멀리 있는 거,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수를 곱해야 되겠죠. 1과 A를 곱해야 돼서 여기는 곱하기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는 누구랑 곱합니까? 멀리 있는 A랑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이 뭐다? 여기 있는 1이더라.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Y 좌표에 관해서도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2 1 더하기 2분의 여기 있는 1은 Y 좌표,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Y 좌표를 곱합니다. 1 곱하기 B가 되니까 1 곱하기 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는요, 발을 딛고 있지 않은 멀리 있는 Y 좌표를 곱하게 되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씁니다. 그 값이 얼마다? 여기 있는 2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분모의 3이 올라가게 되면 A 빼기 8은 3. A는 얼마죠? 네, 1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식도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3이 올라가게 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자 6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 모두 구했습니다. 점 C의 좌표는 11,6이 되네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아직 이제 이 문제집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내분점, 외분점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보면 이 점 C라는 것은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분점 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아직 이제 내분점만 사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분점을 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자, 68번 볼까요? 자, 68번 유형식 1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할 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우리는 공식에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법을 배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꼭지점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자, 이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C의 좌표를 x3, y3라고 할 때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요? 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죠?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로 나타내었었죠. 자, 그래서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구해 볼 겁니다. 즉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 0,0과 같다라고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네, G는 자, x1, x2, x3 A, A-1, B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B 빼기 1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Y1, Y2, Y3를 더해봅시다. A 더하기 B 빼기 3이라고 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빼기 3 여기는 3 이렇게 쓰고요. 그죠? 자, 이게 뭐다? 이게 자, 원점 0,0과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자 0이 될 거고요. 자, 또 똑같이 3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요 식을 봅시다. 3이 올라가도 0이니까 네, 0 곱하기 3이면 0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b 빼기 1은 0이니까 2a 플러스 b는 1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3이 올라가도 0이 될 거니까 요것만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a 플러스 b는 3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뺍니다. 빼면 b는 없어질 것이고 a만 남겠죠. a가 남고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넘어가면 b는 얼마입니까? b는 5죠. b는 5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자 b는 5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29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평행사변형에 관한 얘기네요. 세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자, B, 세점 ABC에 대하여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A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좀 잡아봐 봅시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자, 이 좀 잡아봅시다. 여기 좀 B예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네, 7, 1이죠. 여기 좀 됩니다. 그죠? 여기 좀 잡아줍시다. C에 여기가 7, 1이에요. 자, 그러면 대충 D는 여기쯤 있을 텐데,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여기를 자, D라고 합시다. 자, 그럼 선을 연결해 보면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평행사변형에 관한 내용들을 중학교 때쯤 배운 것 같은데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평행사변형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까? 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두 쌍의 자 대변이 자, 네, 글자가 영 형편없네요. 대변이 자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성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질의 첫 번째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대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는요, 대각선이 자 서로를 이등분한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요걸 써볼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은 값과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한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긋고 또 자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은 자 이 두 점의 중점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점을 구하고요. 이 중점은 이 두 점의 자 B와 D의 중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중점에 관한 그 식을 쓰게 되면 D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D의 좌표를 우리는 자 A, B라고 둬봅시다. 그리고 A, C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중점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중점의 공식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자 y1 더하기 y2죠. 자, 이걸 가지고 중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두 점을 더하고 두 점의 x 좌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9와 7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점의 값을 더하고 2로 나누게 되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이게 여기 중점의 좌표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좌표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중점 공식을 써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자, 그러면 A 빼기 4를 2로 나눈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마이너스 4와 A를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었더니 여기 있는 중점 X좌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자 Y끼리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b 빼기 4를 자 반으로 나누었더니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이 식에서 자 a 값은 얼마입니까? 자 2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게 되면 자 a는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사라질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b는 3이 나오죠. 그래서 b는 자 3이다. 그래서 D점의 좌표는 뭐다? 2,3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평행사변형의 자 한 꼭지점을 찾았는데 자 성질 세 번째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요걸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7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자 A, 자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자 각 A의 자 이등분선이 자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이 D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군요. 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조금 불러와야 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이때 이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 각이 이렇게 같습니다. 이럴 때 자,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D라고 잠깐 두면 AB 대 AC는 자 BD 대 DC라는 것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AB 대 자 AC는 BD 대 자 DC라고 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 이등분선이 있으면 앞에서 배웠던 네, 앞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네. 자, 각 이등분선이 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자, 이거 대 이거다라는 것은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아직 유용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B 대 AC는 자, BD 대 DC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때 증명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억을 잘 하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AB의 연장선을 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점 C를 지나면서 자, AD와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긋습니다. 자, 만나는 점을 우리는 자, E라고 할 텐데요. 이때 자, 이제 이렇게 둘이 평행하니까요. 동의각과 억각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과 억각은 이 각이고요. 이 각과 동의각은 이 각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각이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CE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자, 우리는 자, 닮으면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AB 대 AE는 자, BD 대 DC 이걸 배운 적이 있는데 여기서 AB 대 AE를 할 건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간략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B가 BD 대 DC 요 길이의 B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B의 길이는 자 여기가 2,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아닙니까? X좌표의 차이는 자 5니까요. 5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는요. 6과 마이너스 6 아닙니까? 1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삼각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5대 12대 13을 자,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13이란 걸 바로 가져올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가 144고 여기가 25니까 둘이 더하면 169. 169는 13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AC는 어떻습니까? AC는 자, 두 점 A, C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X좌표의 차이는 2와 6이니까 4가 나죠.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Y좌표의 차이는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 아닙니까? 3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3의 제곱이고요. 루트를 덮어 씌워주면 네, 3대 4대 5가 나오니까 5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와 자, 요 길이 B가 13과 5니까 자, 이 두 이제 길이의 B가 13대 5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13대 5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볼 수 있겠군요. 자, 이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고 이 점은 6, 3이죠. 자, 13대 5니까 자, 13 플러스 5분의 13은 누구랑 곱합니까? C랑 곱해야 되겠죠. C의 X좌표 6이죠. 13 곱하기 6이고 5 곱하기 5는 누구랑 곱합니까? B점의 X좌표랑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X좌표일 것이고요. Y좌표는 어떻습니까? Y좌표도 똑같이 형태를 갖춰보면 13 플러스 5분의 13은 C의 Y좌표 3이죠. 그죠? 네, 3을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3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는요. B의 Y좌표.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분모가 자 18이고요. 분자는 13 곱하기 6은 78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죠. 78에서 15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네, 63이네요. 그죠? 네, 63. 이렇게 됩니까? 네. 약분이 되나요? 네, 9로 약분이 되네요. 네, 9, 28이니까 2가 남고 9, 7, 63이니까 7이 남죠. 그래서 여기는 자 2분의 7이 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십시다. 18분의 13 곱하기 3은 30분의 9죠. 여기는 자 마이너스 32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9가 남죠. 9가 되네요. 여기도 9로 약분하게 되면 자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2분의 7, 자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 중학교 때 내용을 쓴 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
AB 대 AC는 BD 대 DC.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뜬금없이 나오지 않습니까?